4개월 때부터는 아이 낮잠 시간, 밤잠 시간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었었어요. 저희 부부도 지금 이 집이 전세인데 당시에 부동산 유튜브 영상 하나를 잘 보고 그대로 했더니 이 집을 시세보다 2억 이상 저렴하게 얻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육아 생활을 위한 안젤라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한 육아 생활을 위해 거의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비와 지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주제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 채널과도 방향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고민이었어요. 세세하게 식비는 어떻게, 육아는 어떻게 비용을 줄여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전체적인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은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한 달에 저축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저희 부부는 보통 한 달에 350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금수저 집안 아니고요. 또 남편이 나쁘지 않게는 벌어오지만 어마어마한 정도는 아닌 그냥 회사원이고요. 저 역시도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 필라테스 자격증 역시 아이 낳고 딴 거고, 또 지금 육아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주변에 저희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집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집도 있고 한데 아이 낳은 이후로는 다 저축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한 4가지 정도 비결이 있더라고요. 젤라TV. 첫 번째, 목표 설정.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 키우면서 저축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걸 꼭 해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는 데다가, 사실 돈을 아낀다는 게 어떨 때는 나 스스로를 좀 초라해지게 만들기도 해요. 누구는 차를 바꿨다더라, 누구는 명품을 샀다더라. 근데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경우는 일단 아이의 육아 목표는 독립이에요. 저희 부부는 25, 30살까지 아이의 용돈을 주고 싶지 않고요. 저 아이의 방 청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키우는 거. 그게 저희 부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쪽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저희 부부의 삶의 목표는 뭐냐? 아이에게 저희 노후의 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도 스스로 살고 저희도 스스로 살고, 물론 저희 부모님의 노후는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질 거지만 여튼 이 집안의 가후는 인생은 셀프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은데, 제가 60대가 됐을 때 아이가 30대가 되더라고요. 자, 30대면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만의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는 시기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에게 내가 내 노후 준비를 못해서 또 생활비라던가 병원비 같은 걸 탔쓰는 거는 제 성격상 정말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예요. 근데 제 남편이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60대에 일을 그만둔다는 가정하에 죽을 때까지 필요한 돈이 한 19억 정도 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걸 저희가 못 모으면 아이가 이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거나 저 아이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겠죠. 저희한테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겪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라 지금 이를 악물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체력 기르기인데요. 아니, 웬 체력?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돈 써서 해결했던 많은 것들을 다 내 몸으로 때워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저의 스케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월요일이랑 수요일은 저녁에 수업이 있는 날이라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 먹이고 등원시키고 하원하고 놀아주고 집안일도 한 다음에 7시에 출근을 해서 수업을 쫙 하고 11시쯤 집에 와요. 또 토요일에는 제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연달아 계속 수업이 있고요. 또 제가 수업이 없는 날에는 남편이 야근을 하거나 공부를 하러 가기 때문에 독박 육아입니다. 양가 부모님 도움이 아예 없고요. 저희 집에 TV도 없는데 정말 체력이 없으면 견디질 못했을 거예요. 물론 힘들죠. 이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때마다 다시 내가 이걸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자, 저는 우리가 다이어트, 미라클 모닝, 돈 모으기에 실패하는 이유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마 습관을 못 바꿔서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건강한 습관 들이기에 앞서서 저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세 번째는 소비 줄이기. 저는 가계부는 안 써요.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새는 돈, 불필요한 지출을 안 만들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를 애초부터 안 할 수 있으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사고 싶은 거, 필요한 게 생길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는데요. 꼭 사야 하는가? 사야 한다면 더 저렴하게 살 방법은 없을까? 엄마한테도 창의력과 자기 조절력이 필요한 순간이죠. 예를 들면 저는 커피는 꼭 마셔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꼭 밖에서 사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삼시세끼 밥은 먹지만 외식이나 반찬 가게, 배달 음식은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그게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자동차도 진짜 남편이 전 회사 직원을 통틀어서 경차를 메인차로 모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라고 할 정도고요. 명품 가방 같은 것도 저 진짜 하나도 없는데 제가 동물보호나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저는 저를 명품으로 만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게 식비를 줄이겠다고 무조건 싼 걸 사는 데만 집중하면 스스로 금방 초라해지는 데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돈을 더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안 사 먹어도 되는 커피, 빵, 음료수, 주스 이런 걸 안 사는 대신에 과일이나 야채는 최대한 유기농으로 구매하고 가격보다는 성분을 보면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또 오트밀 같은 것도 이거 한 봉지에 10,000원인데 거의 한 달 동안 먹거든요. 내가 애호박 콩나물이 비싸서 식비를 못 줄이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I love you. 자, 근데 가계부를 안 쓰시더라도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입이 얼마인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거기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셔야 하는데 저는 아이 걸 구매할 때도 거의 다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편인데 특히 저희 아이가 3살 때부터 숲 어린이집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1시간 이상은 매일 하는 곳에 주로 다녔다 보니까 비싼 걸 사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장난감도 계속 연회비 10,000원에 빌려서 쓰거나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이가 장난감 가게 가도 장난감 사달라고 말을 안 해요. 저희 아이한테 장난감이란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되면 엄마가 어디서 짠 하고 갖고 오는 것이지 그런 매장에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조금 짠하고 미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이한테 제 노후의 짐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는 것도 마찬가지죠. 꼭 비싸고 좋은 데 데려가야 아이가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의 내용은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서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네 번째, 추가 수입 만들기. 요즘은 세상이 정말 좋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아이 출산하고 딱 3개월 동안만 수입이 없었는데 4개월 때부터는 아이 낮잠 시간, 밤잠 시간에 조금씩 포토샵으로 사진 보정하는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었었어요. 또 요즘은 SNS 마케팅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걸로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하도 컴퓨터를 했더니 몸이 좀 안 좋아져서 필라테스를 우연히 시작했는데 이게 또 너무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반으로 등록해서 자격증을 땄고요. 사실 자격증이 나오기 2주 전부터 취업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짝 더 팁을 드리면 부동산이나 경제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왜냐면 커피값, 빵값은 고작해서 5,000원, 10,000원이지만 이 집은 1,000단위, 억단위잖아요. 저희 부부도 지금 이 집이 전세인데 당시에 부동산 유튜브 영상 하나를 잘 보고 그대로 했더니 이 집을 시세보다 2억 이상 저렴하게 얻었어요. 물론 발품을 많이 팔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걸 시세대로 얻었다면 지금 은행 이자로 돈을 엄청나게 더 많이 냈겠죠. 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집을 사서 좋은 시기에 팔 수 있었던 이유도 제 남편이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아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던 저희 부부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는 놓지 않고 있어요. I love you. 자,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육아 목표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저축 목표는 또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동기부여하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계속 건강한 요리와 건강한 육아 생활을 위한 꿀팁들 많이 준비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